안녕하세요, 테레비트입니다. 그 남자의 컬렉션 그 두 번째 주인공은 키보드 랩에서 활동하시는 고구마군님께서 이 키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박스고요. 모델명은 G80-3000 HAV. 보면 여기 PS2라고 써있죠, 그쵸? 그 생산 연도가 C29. 박스를 까보면 짜잔! 짠! 요렇게 생겼고요. 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체리 순정 키보드죠. 여기 번쩍번쩍한 체리 로고, 그리고 풀배열 키보드라 그러죠. 우리가 풀배열인데 윈키가 없는 윈키리스. 자, 옆 라인이 이렇게 생겼고요. 뒤쪽 이렇게 생겼고요. 다리. 이 체리 순정 키보드는 특이하게 이 부분에 경사가 이런 식으로 경사가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직선 위주로 빼놓은 게 이 키보드의 전체적인 생김새이고요. 얘는 펜을 올려놓을 수 있는 턱이 일단 없습니다. 그죠? 이 키캡은 각인이 없는 무각, 우리가 무각인, 각인이 없다 그래서 무각 키캡으로 구성하신 이런 모습이에요.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사무용 느낌이 물씬물씬 나는 이런 색상의 케이블, 그리고 끝에는 USB. 아까 박스에는 뭐라 써 있었죠? PS2라고 써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USB 포트로 개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나오는 이런 컴팩트한 모습의 키보드들에 비해서 얘는 굉장히 널찍한 베젤을 가지고 있고요. 베젤만 넓은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널찍하죠, 그쵸? 여기도 넓고 여기도 넓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얘에 비해서 좀 많이 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까이 놓고 보면, 그죠? 일단 이 키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스텀 키보드입니다. USB로 바꾼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기판이 보이는데, 기판 자체도 커스텀 기판을 사용한 엄연한 커스텀 키보드입니다. 키캡을 뽑았을 때 이렇게 바로 기판이 보인다 라는 얘기는 이 키보드는 보강판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쵸? 보강판이 없는 키보드를 우리가 무보강 키보드라고 부릅니다. 이 키보드는 재미있는 게 전반적으로는 체리 흑축 스위치가 쓰였습니다. 리니어죠, 그쵸? 이 스프링은 55g 짜리 스프링이 쓰였는데, 보시면 이 부분에는 우리가 체리 밀크축이라고 부르는 청축 아닌 다른 클리키 축이 쓰였습니다. 요거 리니어죠, 그쵸? 이건 클리키의 소리. 이렇게 완전히 하얀 요런 축이 쓰였습니다. 얘는 이제 클리키고요. 문자열을 칠 때는 부담 없이 이렇게 리니어로 치고, 엑셀이나 계산기 같은 거 작업할 때 보면 요 부분 많이 치는데, 그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칠 수 있도록 시원시원한 클리키. 이 부분이 이렇게 살짝 보면 테이퍼가 져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요게 타이핑할 때 상당히 편안한 타건감을 제공합니다. 혹시나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보시면 저런 것처럼 베젤이 없거나, 그죠? 굉장히 얇은 애들은 뭔가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이핑을 칠 때 저도 모르게 살짝 이 엄지손가락을 이 베젤에 딱 이렇게 대고 치는 게 저는 제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엄지손가락이라든지 이런 게 살짝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기댈 수 있을 정도로 베젤이 좀 넓은 그런 키보드가 저는 더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얘는 이렇게 경사까지 져 있죠, 그죠? 이 경사는 뭐냐? 이 손바닥 여기가 이 부분이 딱히 뭐 눌린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얹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모두들 궁금해하시는 타건음부터 한번 들어보죠. 제가 예전에 이 체리 키보드, 체리 순정 키보드 적축을 한번 잠깐 쳐봤었는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체리 순정 하우징의 기분 좋은 통울림, 뭐 듣기 좋은 통울림을 경험해봤을 때 좀 그게 뭔지 경험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저도 요거 받았을 때 뭐 내나 비슷한 느낌이겠거니 했었는데, 좀 신기하게도 얘는 이 부분이 이상하게도 좀 통울림이 좀 적어요. 원래 보통 체리 순정 하우징은 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난 통이 있으니까 울린다, 왜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울리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이 부분은 그런 울림이 잡혀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울리고요. 문자열 쪽은 상대적으로 덜 울립니다. 이 안쪽에 흡음재 있죠? 우리 뭐 스펀지나 메모리폼 같은 거 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 기판 밑에 이제 깔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흡음 처리는 뭘로 하신 겁니까? 혹은 흡음 처리는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따로 흡음 처리가 안 되어 있는 키보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저는 몰랐는데 이 체리 순정 하우징도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는가 봐요. 근데 구형 하우징에다가 좀 두꺼운 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통울림이 잡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게 이 결과물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 체리 순정 하우징의 그런 통울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통울림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이 통울림이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따뜻한 느낌? 그 알루미늄의 그 금속성 소리가 팅팅팅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이게 당연히 얘도 윤활을 했겠죠, 그쵸? 살짝 몽글몽글하고 좀 웅웅웅 울려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죠, 그죠? 날카로움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런 울림. 예전에 그 456GT 있죠? 제가 그 키감을 뭐라고 묘사했었냐면, 젖은 자갈인데 좀 사이즈가 큰 자갈들이 우르르르 굴러간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다 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얘도 보면은 좀 젖은 자갈이긴 한데 두꺼운 나무도마 위에서 그 자갈을 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456GT가 전혀 울림이 없는 그런 뭐 아스팔트라든지 그런 데서 굴러가는 자갈이라면, 얘는 두꺼운 나무도마 그런데 위에서 우르르르르 굴러가는 그런 자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 도마가 좀 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표현을 제가 뭐 소믈리에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또 어떤 느낌일까라고 좀 전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울림이 적당히 잡혀 있어서 그 순정 하우징에서 느낄 수 있는, 그죠? 기분 좋은 통울림의 볼륨을 살짝 줄여놓은 느낌입니다. 적당하게, 그죠? 반면에 다른 쪽은, 특히 이쪽이 좀 그렇긴 한데, 예, 이쪽은 체리 순정 하우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통울림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키패드 부분은 청축이랑은 다릅니다. 그쵸? 이 흰색이 살짝 반투명한 그런 백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불투명한 백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얀 이런 걸 우리가 밀크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밀크축은 클릭이고, 그 살짝 반투명한 그거 있죠? 그 백축은 난클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완전히 불투명한 건가? 아니면 이게 살짝 반투명한 그건가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클릭키인 경우에는 예, 여기 보면 작은 돌기가 보이시죠, 그쵸? 십자 스템 왼쪽으로 작은 돌기가 있는데, 저 돌기가 있으면 클릭키고요, 없으면 난클릭이다. 이거는 고구마군님께서 순정 상태 스프링을 그대로 쓰신 거거든요. 얘는 체리 청축보다 조금 더 키압이 높아요.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 밀크축이라는 게 청축보다 키압도 높고 그 다음에 그 클릭음도 세다 라고 했는데, 글쎄요, 제가 그 가지고 있는 구청축 있거든요. 구청축은 오히려 이제 그 클릭 소리가 좀 작죠, 그쵸? 요즘 나오는 청축에 비해서 작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보시면 저는 밀크축의 이 클릭 소리가 구청축보다 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클릭 소리만 넣고 보면 소리 색깔은 좀 다르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 이 청축의 클릭 소리가 더 크지 않나. 그리고 이 흑축의 서김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요. 굉장히 윤활이 잘 되어 있는 스위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윤활도 보면은 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딱 그 중간점인 것 같습니다. 이걸 과하게 하면 소리가 좀 더 몽글몽글몽글, 좀 더 그런 몽글몽글한 소리가 나는데, 대신에 좀 쫀득쫀득한 느낌이라든가 그런 게 좀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윤활을 이제 가볍게만 발라놓으면 거의 뭐 윤활한 효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보면 딱 그 중간 적절한 지점 어딘가인 것 같습니다. 예, 스테빌도
스테빌도 진짜 스테빌이 끼워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잡소리가 없고요. 열정과 혼이 들어가 있는 키보드다 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키보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언제 깜짝 놀라냐면, 자, 이 케이블을 꼽는 순간 짜잔. 자, 케이블을 꼽았더니 전체적으로 파랑색, 은은하게 파랑색. 그리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보이세요? 좀 색깔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커스텀 기판 경험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보면 스크롤락, 그리고 이쪽에 캡슐락 켜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껐다 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시작을 하는데, 보면 이 밑에 요 스위치 요 색깔 보이시죠? 요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같은 사이클로 이렇게 같이 색깔이 매칭되면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LED 꺼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삼락에. 여러분, 이런 체리 순정 하우징에 이렇게 LED 들어오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보고서는 진짜 크게 웃었어요. 우와, 이거 뭐야 하면서. LED 색깔이 막 바뀌어. 이 부분은 완전 크리스마스예요, 그쵸? 우리가 그 커스텀 키보드 많이 이제 조립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LED를 보통 안 달고, 이 LED는 언제 달게 되냐면, 난 이 키보드 여기서 더 손댈 게 없어. 이게 끝판왕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음에 들었을 때죠, 그쵸? 그때 보통 이제 LED를 달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하나 할 때마다 수정하려면 다시 또 납땜 다시 다 빨아내가지고 스위치 빼서 막 열고 회로 다시 이제 그 윤활하고 막 넣고 하는데, 이 LED가 달려있으면 그 LED를 먼저 드러내야지 스위치를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성가신 일이거든요, 이게. 뭐, 키가 뭐, 보통 이거 보면 한 100 몇 개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ED를 자주 분해했다, 조립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LED를 잘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키보드는 LED가 달려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이게 완성 단계, 완성작이라는 겁니다. 이 키보드 보내주신 고구마구 님도 이 키보드는 저와 평생 갈 키보드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이 키보드는 고구마구 님의 열정이 담겨있는, 열정과 혼이 담겨있는 그런 키보드라는 거죠. 그런데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쵸? 제가 이제 한 가지 느낀 건데, 이 정방향이라 그러죠, 스위치. LED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걸 정방향이라 부르는데, 요 위에 써있는 체리라는 각인 있죠? 로고. 이 글자가 똑바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방향이라고 부르고, 많은 기성품 키보드들, 특히 이 LED가 투과되는 것들은 보면은 글자 각인이 키캡 위에 써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LED가 밑에 있으면 이 각인이 잘 빛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체리 스위치를, 그 기판 디자인인 건데, 기판이 이 스위치를 180도 뒤집어서, 즉 LED가 위를 향하게끔 하게 해서 달 수 있는 그런 기판들이 있어요. 그런 게 역방향 기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역방향 기판은 체리 프로파일의 키캡을 꼽는데 제약사항이 있어요. 이런 턱 같은 데 걸린다든지, 그래서 쳐보면 턱턱턱턱 걸려가지고 안 좋은 느낌이 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정방향 기판을 아직까지는 으뜸으로 치고 있죠, 그쵸? LED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 이 키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정방향인데, 제가 정방향에 지금 풀 LED 달려있는 거, 이렇게 어떤 특정 각도에서 요 방향 있죠? 이 정도 되는 방향. 이 빛대 눈으로 바로 싹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거슬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키보드가 좀 기판이 다른 걸 쓰여서 그런가 좀 배가 살짝 부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고무발이 이렇게 4개가 있죠, 그쵸? 고무발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 고무발이 잘 안 닿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좀 타이핑 치면서 좀 밀려요. 제가 보면은 조금 제가 세게 친다고 하면 이렇게 밀립니다. 아닌데 이거 어저께 쳤을 때 밀렸는데 지금은 그걸 재현을 못하겠어요. 근데 얘가 좀 이게 치다 보면 슬슬슬슬슬슬 이렇게 뒤로 가더라고요. 지금 여기 어딘가가 닿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가 다리를 올려서 치게 되면 이렇게 딱 붙어서 절대 밀리지 않는 강한 접지력을 보여주는데, 이 다리를 이상하게 내려놓으면 여기 좀 슬슬슬슬 밀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스페이스바 소리가 제 생각에는 이 기판이 하우징 어딘가에 닿는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이스바 근처에서. 그거 아니라면 스테빌라이저 부분 있죠? 기판 밑으로 튀어나오는 그 기둥, 검은색 스테빌라이저 그 기둥이 하우징 어딘가에 지금 닿고 있다? 혹은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닿는다? 그래서 보면 스페이스바 칠 때 좀 딱딱한 소리가 납니다.
그죠? 이 샤시에 부딪히는 소리 보세요. 얘는 그런 딱딱한 소리가 안 나는데 얘도 얘만 유독 딱딱한 소리가 좀 나요. 좀 그냥 고속으로 타이핑할 땐 몰랐는데 보면 얘도 좀 그렇고요. 이 두 개가 좀 살짝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처음에 이제 이 키보드를 보내주실 때 통올림 200%짜리 키보드를 보내주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보내주신 거였거든요. 통올림 EF로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나는 순정 체리 하우징의 통올림을 이런 식으로 잡았다. 흡음재를 쓰지 않고 잡아서 이런 결과를 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한테 그 키보드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무보강 키보드는 보강판이 없기 때문에 보강판이 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예 배제되어 있어서 그냥 스위치랑 기판 그 자체의 소리, 우리 보면은 그 알루미늄이라든지 스테인리스라든지 혹은 플라스틱 계열로 된 보강판을 쓰게 되면 그 소리 좀 배어 나오거든요, 같이. 그쵸? 그 소리가 묻어 있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무보강은 그런 거 없이 이제 스위치 본연의 소리로 승부하는 그런 키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유격 스티커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체리 스위치 뚜껑이 있죠. 슬라이더를 잡아주는 이 뚜껑과 스위치 하부 하우징을 잡아주는 그 부분을 이제 스위치를 자꾸 이제 뜯었다가 닫았다가 하게 되면 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살짝 유격이 생기게 됩니다. 좀 과장하자면 좀 덜렁덜렁하게 되는데, 필름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유격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 부분에 간극을 메우고 잡소리를 잡아주는 그런 스티커예요. 지금 보면 이게 체리 요 흑축 부분에는 이런 스티커들이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격 스티커가 무슨 차이를 불러오냐면요, 키를 잡고 그냥 이렇게 위에서 문질문질 하는 거죠. 동글동글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달걀 한 게 있어요. 이런 달걀거림 있죠? 그것들이 얘는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그런가 좀 더 뭐랄까 스위치가 튼튼하다고 해야 되나? 스위치 좀 더 견고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역시나 높이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언제나 저희 레퍼런스인 이 에코 무접점 키보드에 비해서 높이는 같고요. 높이는 뭐 누가 높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경사 각도도 비슷합니다. 예, 지금까지 키보드랩에서 활동하시는 고구마군님의 애장품, 빈티지 키보드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커스텀 키보드 G80-3000 커스텀 키보드 같이 만나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었던 사무실에서 칠 수 있느냐 없느냐, 사무실에서 치기에는 조금 위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무용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너 좀 키보드 좀 바꿔라 라고 하진 않겠지만 저거는 이상하게 좀 시끄러운 것 같아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얘는 일단은 LED가 뿜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거 지금 뭔가 있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키보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 남자의 컬렉션 군고구마님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